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시대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누구는 코딩 한 줄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앱을 만들었다고 하고, 또 누구는 AI가 그려준 그림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요. 맞아요. 정말 뭐랄까,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이 속도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불안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좀 큰 도움을 줄 글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아, 네네.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기술의 현란함 넘어 인간의 지혜를 성찰하다라는 칼럼인데요. 오늘 이 칼럼을 나침반 삼아서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지 한번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이 칼럼이 특히 흥미로운 건 단순히 AI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냥 기술 소개가 아니군요. 네. 요즘 가장 주목받는 AI 중 하나죠. 엔트로픽사의 기술을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 앞에서 인간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술의 그 현란한 쇼케이스 넘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쇼케이스의 주인공부터 한번 살펴보죠. 칼럼에서 마치 마법 지팡이 같다고 표현한 클로우드 코드라는 기술이 언급되는데요. 네, 클로우드 코드.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에게는 이름부터가 좀 낯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마법 지팡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그냥 내 독서 목록을 정리해주는 앱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뚝딱하고 만들어주고 그런 건가요? 놀랍게도 그 상상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클로우드 코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모델 클로드의 코딩 능력에 특화된 버전입니다. 아마 엔트로픽은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안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곳이라고? 맞습니다. 특히 AI의 안전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클로우드 코드는 사용자가 아주 평범한 우리 일상 언어로 이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라고 설명을 하면요. 네. 그에 필요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복잡한 코드를 AI가 대신 다 작성해주는 기술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용자는 코딩 언어에 능통한 개발자일 필요 없이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획자가 되면 되는 거죠. 와.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네요. 코딩을 배우는 데 드는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그냥 건너뛸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칼럼에서 비전문가가 일주일 만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과장이 아니었군요. 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런데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킵니다. 이 마법 지팡이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편리한 기술이 나왔는데 뭘 조심하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칼럼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마법 지팡이는 분명 강력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할지 모른다면 그냥 예쁜 막대기에 불과하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지팡이가 시키는 대로 주문을 외우게 된다면 그건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고요. 하긴 그렇네요. 칼럼이 지적하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기술 만능주의입니다. 이 편리함에 취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기술에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기술에 종속된다? 사실 칼럼에서는 AI를 인간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고 딱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단순한 비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 망치를 못을 수천 번 박는다고 해서 더 나은 망치는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는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죠. 스스로 사용 설명서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과연 우리가 쓰던 도구라는 단어로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칫 좀 잘못된 안도감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주체성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주체성. 네. 칼럼이 도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AI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칼럼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 네, 기억납니다. 결국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야지 차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지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AI가 제안하는 수많은 길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역할. AI가 아무리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되어도 최종 목적지랑 운전 방식은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술이 정답을 찾는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 운전자는 어떤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칼럼의 제안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장 인간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역설적인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AI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칼럼이 제시하는 두 번째 지혜가 바로 인간 고유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인간 고유의 가치. 네, 이건 컴퓨터 과학 분야의 오랜 난제인 모라백의 역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이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일, 예를 들어 미적분 계산이나 체스 같은 논리적 추론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쉽고, 반대로 인간에게는 아주 쉬운 일, 걷거나 컵을 짚거나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그런 감각적인 일이 컴퓨터에게는 극도로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AI랑 계산 능력으로 경쟁하려 들지 말고 AI가 흉내내기 어려운 우리만의 영역에 집중하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같은 것들을 꼽았어요. 특히 이 지점에서 시니어 세대가 가진 연륜의 가치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AI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A 다음에는 B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특정 상황, 특정 문화, 특정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아, 그렇죠. 맥락을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와 팀워크에 미칠 장기적인 파장을 헤아리고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온 리더의 연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칼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니어 세대가 가진 경험의 가치가 AI 시대에 재조명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듣고 보니 AI 시대의 현명한 리더는 최고의 AI 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 경험상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첫째, 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라. 네. 둘째, AI가 못하는 인간 고유의 강점, 특히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키워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남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인데요. 이건 앞선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지침처럼 들립니다. 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클로드 코드 같은 낯선 기술 앞에서 작아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맞아요. 용어부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칼럼은 여기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모두 경계합니다. 하나는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고 외면하는 태도, 다른 하나는 맹목적으로 유행을 쫓아가는 태도죠. 아, 둘 다 좋지 않다. 네, 중요한 건 변화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읽고 나에게 필요한 기술을 선별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새로운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기술을 위협이 아니라 날개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 아버지께서도 처음 스마트폰을 쓰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등산로를 알려주는 지도 앱이나 야생화를 찍어서 이름을 찾아주는 앱을 알려드렸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열정을 실현시켜주는 도구이자 날개가 된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예시입니다. 칼럼이 말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네, 낯선 용어나 복잡한 조작법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주변의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용기를 내보라고 격려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세대 간의 소통을 열어주는 훌륭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아버님께서 앱 사용법을 배우시면서 자녀분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셨을 것처럼요. 맞아요. 기술이 세대 간의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지혜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 칼럼은 AI 시대를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의 거대한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의 발전에 압도당해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수동적인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도구를 내 지혜와 경험에 접목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죠. 네. 이 칼럼의 전체적인 논조는 비판이나 경고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아주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낙관적인 시선이 유일한 관점은 아닐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AI로 인한 대규모 실업, 특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초급 수준의 전문직이 사라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분명 존재하죠. 네, 그런 우려도 많죠. 하지만 이 칼럼은 그런 위기론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를 변화에 뒤처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오랜 지혜와 연륜으로 이 변화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현명한 항해사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응원한다는 마지막 문장에서 그 따뜻한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AI 시대의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결국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기술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운전대는 언제나 인간이 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계산이 아닌 지혜, 정보가 아닌 공감, 데이터가 아닌 창의력 같은 인간 고유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희귀하고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배우고 도전하려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날개가 되어줄 거라는 메시지였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칼럼은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연륜을 AI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점점 더 많은 똑똑한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대에 인간의 질문은 어떤 가치를 갖게 될까요? 질문의 가치. 어쩌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능력은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AI는 결코 떠올리지 못할 지혜롭고 윤리적이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정답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